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언입니다. 요즘 저는 주변에요. 이 아이를 한 5년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이제 재취업을 하려는 엄마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경력이 단절되고 나면 재취업이 쉽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단력, 무엇이 그들이 사회로 다시 나가는 것을 막는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거의 100분 토론 주제가 네. 올리브노트에서 실제로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 분도 있고요. 또 다시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둘째를 못 낳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력 단절녀들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말이죠. 혹시 통계에 나온 게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통계청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통계청이 2018년 상반기 경력 단절 여성 현황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5명 중 1명은 임신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로 나타났고요. 이게 총 인원수로 따지면 184만 7천 명 정도인데 1년 만에 1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그러니까 이 경력 단절 이유를 살펴보면 결혼이 일단 3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아 거의 비슷해요. 33.5%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임신 출산 24.1%. 이런 식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유로 경력 단절을 겪은 이후에 재취업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실제 경력 단절 후 재취업한 15세에서 54세 사이의 기혼 여성은 208만 3천 명인데 이거는 무려 작년보다 50만 7천 명이 줄었어요. 통계가 2014년부터 작성이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장 적은 규모고 감소폭은 가장 또 컸어요. 그리고 경력 단절 기간도 길어졌는데요. 직장을 그만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총 10만 8천 명으로 감소했지만 3년 이상인 경우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경력이 단절되면 돌아오지 못한다. 그렇죠. 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경력 단절된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으면 회사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렇죠. 증거인 거죠. 네. 방증인 거죠. 실제로 우리 주부초당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이제 경력이 단절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던 건가요? 저는 그 이전 직장에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한 지 그때 제가 한 1년쯤 됐었는데 이제 아이 계획도 있어서 일이 너무 힘드니까 업무 스트레스로 아이가 생기지 않나? 네, 생기지도 않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시간 가질 수도 없고 또 집안일도 제가 너무 내팽개치고 있어서 너무 남편 케어도 못 해주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남편이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남편이 있는데 조금 더 벌었나 보죠. 그것도 거의 그렇고 보통 그런 이유가 크잖아요. 제가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덜 받지 않았어요. 저는 뭐 밤새는 일도 많았고 남편은 편해 보였나요? 편해 보이진 않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네, 그래도 결혼 초반에는 되게 저보다 훨씬 밥도 많이 하고 막 해놓고 기다리고 이랬을 정도로 제가 더 훨씬 일이 많았어요. 진짜. 하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그게 또 2세 계획에도 조금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두게 됐었다. 네. 근데 또 애가 또 그렇게 잘 생기지가 않아가지고 생각만큼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년 2년이 지나서 경단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너무 이제 따분하기도 하고 뭔가 해야겠다 해서 저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된 적은 없는데 경력이 단절될까봐 무서워서 지금 둘째를 못 낳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체로 아마 많은 여성분들, 직장인 여성분들, 맞벌이들이 그럴 거예요. 둘째를 낳고 싶지만 여기서 둘째까지 낳게 되면 정말 회사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두려움에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둘을 낳게 되면 아이를 낳고 나면은 솔직히 엄마들이 케어하는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일단 육아휴직을 써야 되는데 어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못하기도 하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휴직 갔다 와서 다시 맞벌이 전선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이 일과 아이 둘을 케어하는 게 쉬울 것이냐를 보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애가 둘이 생기면 막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둘째까지 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휴가를 또 내야 되는데 과연 남편과 나 중에 누가 더 휴가를 많이 낼 것이냐를 보면 제가 휴가를 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를 찾게 되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제 둘째를 못 낳게 되고 이건 또 저출산이랑도 연결이 되겠죠? 둘째가 아니더라 하나를 못 낳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네. 통계청에서도 이런 또 통계가 있거든요. 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7살짜리 애를 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조사했는데 38.3%밖에 안 돼요. 실제로 40%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보건협회에서 또 이제 육아휴직 사용 실태와 욕구 관련한 조사를 또 했었는데 육아휴직 여성 5명 중에 1명은 복직을 못하고 그냥 다 퇴사를 했고요. 퇴사 사유를 보면 아까 우리 옆집언니 말씀이 딱 맞아요. 근로조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라는 게 거의 70%로 제일 많았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 또는 이제 개인적 사정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거의 80% 이상인 거의 90%가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 퇴사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컸고요. 근데 실제로도 우리도 회사의 조직원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조직원 입장에서도 경력 단절녀를 당기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제가 이전 회사에서 그 경력 채용을 할 때 그 남자랑 여자가 이제 같이 이제 지원서를 넣었는데 분명히 스펙은 뭐 네. 경력으로 보나 뭐 여자가 훨씬 뛰어났지만 위에서는 남자를 채용하라고 남자를 네. 더 보라고 뭐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와서 출산할지 모르고 아직 그렇죠. 미혼 전성이니까 이제 결혼할지 모르고 근데 그런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아니, 면접할 때 심지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남자친구는 있습니까? 1년 안에 결혼할 네네. 계획이 아니, 있습니까? 물어보죠. 맞아요. 이런 거 대부분이 다 물어볼 네, 거예요. 네. 결혼하면 애는 그렇죠. 낳을 거예요? 네, 외를 낳은 네. 다음에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실 건가요? 아주 세세하게 물어봐요. 아니 근데 그런 것 자체가 거의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 할 수 없겠죠.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일시켜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취업정보 사이트 사람인이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경단녀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한 기업이 그 10곳 중에 4곳 정도에 달했어요. 이 기업들의 이제 이 답변을 한 이유가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가정사로 자리를 자주 비울 것 같다. 이게 거의 60%. 야근이나 출장 등이 어려울 것 같다. 또는 쉽게 퇴사할 것 같다. 약간 이 인식이 이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했냐, 곧 결혼할 계획이냐, 애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 경단녀들이 재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혹시 뭐 계속 뭐 애를 봐야 된다는 이유로 해서 자꾸 빠지는 게 아니냐, 뭐 출장 보내려고 하면은 네. 애를 봐야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력 거죠. 단전녀들을 보면 거의 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난 이유기 때문에 아예 결혼하지 않아서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일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경력 단절해도 뭐 다양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뭐 그거를 세부적으로 막 나눠서까지 보진 않는 것 같고요. 그냥 봤을 때 보면 뭐 결혼했네, 결혼하면 애를 보겠지, 이런 식의 약간 옛날 사실 과거의 그런 사고인 거죠.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력이 단절이 조금 있다가 이제 취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더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런가요? 밤에도 일하고 아침에 새벽에도 일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이러한 이런 뭐랄까 오해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저는 조심스럽게 주장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경단녀 채용을 사실 꺼리는 게 사실이고, 네. 아까 좀 말씀드렸던 이제 사람인 조사에서도 보면 실제 이제 경단녀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져가지고 네. 전체 기업 중에 45.7%가 경단녀를 채용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그 재취업에 성공한 그분들이 네. 이전 직장 경력을 살린 경우는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경력 단절, 주변에서 보면 경력 단절이었다가 재취업을 하면 이전에 아주 좋은 직장에 다녔던 분들도 그것보다 훨씬 이제 뭐 그쵸. 직업의 고하를 따지지가 그렇지만 그것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도 경단녀들에 대해서는 이제 연봉이나 그러니까 같은 연차라고 치면 연봉을 더 적게 준다거나 뭐 경력 기간을 이제 더 줄인다던가, 그리고 직책. 사실 이건 뭐 비일비재한 일이죠. 승진 누락이나, 그러니까 진급 누락 같은 이런 일들도 사실 많은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요. 기업들이 지금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거의 38%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아는 분이
아이 둘을 낳은 분인데 그분이 경력 단절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시다가 네. 회사에서 정말 거의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많이 하고 또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100일 만에 복귀를 해서 다시 또 일을 하고 음. 둘째를 낳고 또 100일 만에 복귀해서 일을 하고 를 몇 년간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다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내가 회사에서 일을 안 하면 혹시 도태되거나 네. 뭐 인세상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죠. 그런 걱정 때문에 또 나도 나만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할까 하는 불안감에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아파도 괜찮아, 조금만 더 엄마 조금만 더 일하고 갈게 그러면서 거의 그냥 애를 방치하다시피 하던가 다른 사람이 친정 엄마가 뭐 급하게 와서 막 도와준다던가 거의 일에 거의 몰두해서 그냥 진짜 일만 위주로 본인의 삶에 이렇게 돌아갔다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네. 중간에 폭발했나요?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이쪽 업무에 돌아오지 못하셨거든요. 여성들이 이런 경우가 네, 그러니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일이랑 가정 중에 한 번쯤은 네,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기본적으로 여전히 육아, 가정을 챙기는 거는 네. 여자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 뿌리 깊은 사고 때문에 사실 이런 그것도 부분이 있고 크죠. 회사에서의 그 시선이 애기 낳은 애기 엄마인데 그러면 회사 일을 좀 더 소홀히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 시선이 너무 싫었대요 자기는. 맞아요. 저 같아도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내 일은 맞아요. 열심히 하겠다라는 네. 그걸로 정말 너무 열심히 일만 하고 있어서 가정에 대해 너무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용주 입장에서 그런 생각 들 것 같긴 해요. 이게 일부의 사례겠지만 사실 보면은 그런 뭐 아이를 키운다, 그러니까 내 편의를 봐달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사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이제 소위 말해 한번 대보면 에이 다들 그럴 거라는 약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별로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은 병행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부부라면. 근데 제가 이제 남자 입장으로 남자로서도 보면 대표적인 이 이유를 보면 남편이 그래도 기본적인 소득이 더 나오니 더 버니까 그러면 뭐 여자가 쉰다, 그러니까 아내가 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생각하면서 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실제로도 뭐 제가 만약 지금 와이프와 이렇게 와이프도 일을 했었지만 일을 하다가 와이프가 사실 돈을 저보다 더 많이 벌었다면 이건 고민해봤어야 될 문제지 않나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파트에 이제 아빠가 이제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아이가 둘이거든요. 근데 아빠의 직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육아휴직인가요? 일단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2년, 최대한 2년, 두 명이니까 2년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쉬고 있는데 남편의 이제 월급이 더 많고 그런데 불구하고 남편이 쉬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남자들은 재취업을 할 때의 그 허들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하겠죠. 장벽이.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스펙만 이렇게 이 정도가 있으면 다시 재취업을 하기가 훨씬 쉽지만 여자는 한번 사회에서 발을 좀 뺐다가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에 뭐 다른 이제 자격 공부를 해서 하나에 더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내가 놀지만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면 충분히 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남편이 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웬만한 부부들은 선택하기 힘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차마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못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거든요. 이게 약간 최근에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예전에는 사실 남편들이 본인이 이제 일을 하고 와이프는 집에서 애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강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재취업을 한다거나에 대한 생각이 사실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던 게 많은 것 같은데 요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케이스를 보면 오히려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면 와이프가 일하라고 한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를 이제 알아봤는데 네. 남편이 찬성한다 아내의 취업을 47% 정도 됐거든요. 그저 그렇다 34.4%. 사실 이건 약간 중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거의 80% 정도가 찬성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반대가 19%였으니까 현저히 적은 거죠. 그만큼 이제 지금은 와이프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남자들도 힘들거든요. 아마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죠. 혼자서 벌어서는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그렇겠지만 적어도 이제 가정에서는 와이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사회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긴 그렇죠. 하지만 회사 이 조직은 아직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냥 길게 일한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적인 케이스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 구조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상에는 이 여자가 계속 일하기는 참 진짜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미 기득권들이 다 윗사람들이 다 남자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일을 있죠. 그렇게 부리기에도 쉬운 게 남자니까요. 아무래도요. 네. 특히나 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 최근에 성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점에서도 보면 확률적으로 물론 동성 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네. 확률적으로도 봤을 때 이 고용주들이 좀 더 약간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남자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성 CEO들이 문제들에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성 CEO들이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야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사례를 많이 말했었는데 결국에 보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네.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직접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재취업에 성공하신 우리 주부초단님의 네. 뭐 비법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비법이라는 것까지는 네. 없지만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좋은 일자리랑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직장 네. 문화가 생겨야 될 것 같은 게 그 경력이 단절됐다 다시 재취업한다고 네네. 해도 또 다시 이제 뭐 출산, 육아 문제는 그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원히 그렇죠. 그 문제가 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남자랑 여자가 이제 동등하게 육아하고 뭐 이런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아야 그냥 뭐 여자를 뽑더라도 얘는 뭐 더 많이 육아 때문에 회사 일에 소홀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일자리도 제가 이제 그 경력 단절이 됐을 때 찾아보니까 네. 그 여성 그 엄마들이 좋아하는 시간대죠. 그런 딱 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일하고 동시에 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올리브노트인데요? 별로 없더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올리브노트 없죠. 같은 일반적으로는 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맘카페 자주 들어가 보지. 네. 그래서 맘카페에 보면은 거의 최저 시급을 주는 어떤 학원에서 이제 채점하는 아르바이트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주부도 이제 가능하다고 했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나 어떤 이제 주부님이 거기다가 해서 이제 이거 어떨까요? 제가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네. 질문을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엄마들이 이제 최저 시급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 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좋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애들 학원 보내고 놓고, 뭐 애들 그죠. 유치원 보내고 소일거리로. 네, 그 딱 한 10시부터 3시 이 사이에 할 수 있는 그 좋은 시간대에 일자리가 거의 없다. 그 엄마들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나라도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이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9 to 6, 뭐 9 to 5 이런 엄마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또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잘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티어도 잘 안 근데 내요. 생각해보면 9 to 6나 9 to 5라는 개념이 남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죠. 이게 보면은 선호하는 시간이라는 건 분명한데 남녀의 그게 구별이 있나 싶기도 해요. 이게 지금 사실 여성들의 제가 남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여성들의 그런 선호한 시간이라는 게 결국에 보면 아이를 케어하고 육아 그 가정을 돌보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관념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그걸 별로 하지 않으니 다른 시간에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올리브노트가 추구하는 어떤 함께하는 육아의 개념에서 봤을 때 보면 네.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오히려 그렇죠. 그 시간에 근데 말씀대로 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성들이 일하기 편한 시간에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뭐 그 외 시간에 이제 그건 합의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좀 이제 그 여성들의 일자리를 줄여주는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한동안 이제 정부가 많이 밀었잖아요. 근데 네. 그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그 직업의 질이 네, 높지 네, 네.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요. 그리고 네. 이제 공무원도 이제 시간 선택제 비중을 많이 늘려놨는데 공무원만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 공무원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공무원 취업 준비를 하던 학생들이 그것도 받다가 붙는 경우가 거의 많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또 우리 청년들도 일자리가 그렇긴 한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네. 그건 경쟁을 해야 되는 거는 경단녀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력 단절성은 어쨌든 그 이름에도 경력이 들어갔다시피 기본적으로 업무에 경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살려야겠죠. 지금 말씀하셨던 청년들은 그 경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경쟁이 있어서 결국에 보면 신입과 네. 경력 간의 차이인 거죠. 이 경력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고 신입한테도 밀린다면 사실 이 경력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솔직히 이거 까놓고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에서는 그 경력보다는 이 사람이 처한 현실을 더 많이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걸 이제 배제하고 봤을 때는 보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내 경력을 뭔가 살릴 수 있는 그런 걸 잘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일단 제가 일했던 이런 업계가 기자라는 직종이 사실 한 2, 3년 동안 일을 안 하면은 굉장히 저는 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그렇죠. 떨어지긴 네, 하죠. 떨어져요. 네. 네. 그리고 뭐 일단 글을 쓴다는 것 자체도 네. 쓰다가 이제 한동안 안 썼던 그런 기간, 그리고 업계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 단절된 기간,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전 다시 내가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뭐 유튜브라던가 뭐 쇼핑몰이라던가 뭐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걸 따는데 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네요. 네. 주부들도 부업으로 하는. 네, 그렇죠. 근데 유튜브도 그렇고 뭔가 어느 정도 글을 쓰고 뭐 말을 하고 이러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제가 원래 했던 직종으로는 그동안 이제 경력을 쌓았던 일로는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서 새로운 뭔가 활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어느 것 하나 뭐 사실 다른 것도 쉬운 건 없죠. 쇼핑몰이나 뭐 유튜브나. 근데 뭐 한번 작심하고 한번 해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취업의 개념을 너무 네. 그러니까 네, 네.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개념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지금 스스로 이렇게, 사실 보면 요즘에 잡 크리에이터라고 하던데 본인이 직업을 하나 만들어내는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가 아니라 지금 많지만 네. 그런 거에 또 파생되는 게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격증도 보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꼭 재취업뿐만 아니라 취업을 회사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는 1인 회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하신 거고, 시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력이 아예 없는 곳보다 경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력을 살려서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거죠, 회사한테 역으로. 회사 같은 경우가 대부분 비슷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테니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 지금 현재 니네 회사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역으로 제안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쩌면 약간 면접을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건가요? 예, 포트폴리오처럼,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처럼 이렇게 뭐 업무에 대해서 기술을 좀 하면서 면접 같은 거 볼 때 가서 그 회사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는 거죠. 회사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요즘 SNS 같은 거 다 잘 되어 있으니까 네. 하면서 앞으로 이 회사는 뭐 어떻게 방향을 바꿔가야 된다. 제안을 하는 거구나. 네, 역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부분 마지막에 물어볼 때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네. 최대한 그 회사한테 나는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대부분 대답들을 안 하거든요. 회사 선택에 있어서는 본인의 경력에 가장 맞는 곳을 일단 했겠네요. 네, 경력을 많고 나의 경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음.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나 그런 거를 역으로 제시했더니 회사에서 면접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역으로 들었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되게 반겨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되냐고 좀 더 깊숙이 얘기를 물론 근데 이제 해주거든요. 그게 면접관마다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찌 보면 적극적인 거를 부담스러운 스타일,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싶긴 해요. 아, 근데 은근히 그런 거를 대부분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풀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의 특징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개인적인 팁으로는 네. 경험에서는 그게 성공했던 그런 네. 케이스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경험상으로 말씀하시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전 아까 그 아빠 육아 하시는 분의 이제 뭐 사례를 좀 들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기관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운동도 하시고요. 꾸준히 보니까 운동도 하시고 자기 개발을 잠깐씩 1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경력이 단절되는 시간에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이러느라 정신 없을 뭐 돌까지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기관에 다니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나의 시간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때 약간 집안일 같은 거를 조금 제쳐두고 1시간 정도라도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 뭔가를, 내가 이 경력이 단절된 기간에도 뭔가를 성취해 왔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하나쯤 만드는 거,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회사에 어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운동을 한 것 역시도 나는 꾸준히 몸 관리가 중요하죠. 운동하면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그래서 나는 아플 일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정말
항상 이제 옷 안에 사표를 넣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우리나 이 네트워크가 점점 이제 네트워크의 힘으로 뭐 취업을 하고 이런 게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나한테 기회가 이제 먼저 주어지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회사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제 좋게 유지를 하고 또 내가 회사를 쉴 때도 이제 좀 예의가 있게 그리고 맞아. 서로 좋은 관계로 이제 헤어짐을 하는 게 혹시나 모를 내가 나중에 재취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뭔가 하나의 그냥 팁으로 전하자면 그래서 이제 내가 육아휴직 하는 기간에도 너무 사회와 단절하지 말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계들을 이제 가끔씩이라도 안부라도 물으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도 좋은 이제 존재감을 보여주는 예.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이런 거 보여줄 때 어디에 누가 필요하대 라고 할 때 그럼 얘도 이 일을 좀 잘하던 앤데 하면서 소개를 시켜줄 수 있고요. 무슨 일이 있는데 야 너 이거 있다는데 한번 지원해봐.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나를 내가 이제 아이와 나는 아이만 케어할 거야 라고 딱 그냥 벽을 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은 그게 언젠가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아휴직 가기 전에 네. 거의 회사랑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랑 싸우다시피 해서 그만두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좁다고 하잖아요. 몇 달이 건너면 다 맞아요. 안다고 네. 하니까 혹시 진짜 언제 어디서든 마주칠 수 있으니 그런 관계를 좀 더 잘 해놓고 가는 게 마무리를 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면 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단녀를 지원하려고 하지 않나요? 네, 그 정부가 최근에 그 내년도 경제정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으로 퇴직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요. 시간 선택자 근로자 채용 지원금도 지금 60만 원을 주고 있는데 70만 원으로 이제 더 늘린다고 하고요. 그 경단녀 채용을 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게 임신, 출산, 육아에만 한정하지만 앞으로는 결혼, 자녀 교육도 추가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일단 기업에서도 많이 채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 치고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용주들이 경단녀들을 그 고용하지 않는 이유들에 있어서 보면 이 회사 일을 소홀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인식이 사실 중요한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뭐 중소 중견기업의 그 채용 지원금을 월 60에서 70만 원, 10만 원 늘린다. 그래서 10만 원 늘린다고 했을 때 굳이 채용할까? 그로 인해서 그 회사 입장에서 골치 아파지는 거나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아진다고 느낀다면 1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약할 것 같고, 그리고 2년간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사실 이것도 보면은 크다면 크지만 실제적으로 크지 않거든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내년에 이제 내놓은 대책 중에 보면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 돌봄 서비스 같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18,000개 더 만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아이 돌봄이 23,000개에서 30,000개로 늘고, 노인 돌봄이 36,000개에서 38,000개로 는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이 62,000개에서 70,000개로 는다는데, 사실 이게 돌봄 지원이라는 게 봉사정신이 또 필요한 거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8,000개가 더 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 주변의 30대, 40대 경단녀 분들이 과연 많이 지원을 할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자리에. 좋은 일자리지만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0대, 50대들의 재취업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30대 정도의 그 재취업률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책 그러니까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경력과 완전히 다른 네. 기존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걸 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도 크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해 페이도 네. 소득 같은 경우에도 적다면 네. 좀 꺼려지겠죠. 그런 걸 감수하고서 사실 보면 뭐 애 키우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조금은 조금 소홀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감수하고서 내 경력을 위해서 미안하지만 나오는 건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나오기에 동기부여가 그만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 얘기는 결국 뭐 그러면 이 집에서 놀든가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전체적인 사회에서 경력 단절녀들을 좀 줄이고 일할 수 있는,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뭐 정부에서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기존의 사무직이나 기존에 뭐 어떤 일반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도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너무 경력이 상반되지 않은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뭐, 네, 잡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너무 이렇게 눈높이를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말고 조금만 낮춰도 어느 정도 이 경력을 이어가면서 점점 또 회사를 옮기고 또 인정받으면서 또 옮기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일을 구하는 사람의 그런 태도도 그렇죠. 예,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아까 아이 돌봄 얘기를 하셨는데 돌봄 서비스, 돌봄 일자리를 늘리면 그 자리를 이제 어느 정도 40대 이제 어머님들이 40, 50대 어머님들이 채워주면 그로 인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내가 이용을 하면서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이제 30대 엄마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거 같이 이제 유지하면서 또 다른 정말 현실적인 지원책을 정부에서 해주면 경력 단절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경단녀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네. 하고 싶은 일이 뭘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깊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역마다 그 여성 인력 개발 지원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취업 상담이랑 뭐 이제 직업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데 가장 그러니까 상담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 네, 일은 하고 싶어서 왔는데 어디에 어떤 가고 일을 싶은지 네, 꿈이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없는 사람 네, 그런 식으로 거죠. 이제 뭐 네. 일은 하고 싶어서 왜 경단녀가 왔는데 내가 어떤 기업에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도 없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도 저는 뭐 아무데나 뭐 시간 그냥 적당히 일만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막막하다고 일은- 많은 것 같아요. 일은 그럼 많은 하고 것 같아요. 싶은데 그냥 뭐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고 뭔가 그렇죠. 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싶고 네. 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야 혹은 뭐 내 이전 경력을 살릴 수 있던가 아니면 아니더라도 뭐 어떤 그러면 새로운 일을 내가 새로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네. 뭐 관련 자격증이나 뭐 도서나 뭐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력을 단절이잖아요. 내 경력을 살리고 싶으면 그 단절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말씀하셨던 인맥 뭐 네트워크 관리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자격증 몇 년 동안 또 빈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회사 경력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자격증 같은 게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예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 길에 있어서 재취업을 비슷하게 하겠다면 그쪽을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면 너무 직업의 귀천을 따지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뭐 시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네요. 제 주변에는 원래 그냥 사무직에서 일을 하다가 기업의 사무직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 둘을 낳으면서 이제 이 친구도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나온 이제 경력이 단절된 케이스인데 이제 둘째 아이가 한 3살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어린이집 둘째는 보통 빨리 보내니까 2살부터 보냈는데 그러면서 자기 시간이 좀 많이 비더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하는 그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래픽을 했는데 워낙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센스도 있는 친구다 보니까 이게 적성에 맞았네요. 적성에 맞고 오히려 이전에 사무실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살려서 이제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는데 게임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캐릭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색깔 입히고 이런 작업이었나봐요. 근데 그걸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네. 그 단기 알바 말고 이제 계속 같이 회사에서 일하자? 그냥 이제 정규직으로 일하자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고사를 한 거죠. 나는 아이를 아침 저녁으로는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싫다. 그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 나의 시급을 올려달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일반 사무직이었던 분들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특기가 있었는데 뭐 집안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그런 자기의 특기를 좀 잘 살려서 새로운 또 자격증을 따보는 것도 이렇게 좋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걸 살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못다 이룬 꿈을 경력 단절 기간 내에 다시 이뤄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죠. 사실 올리브노트에 가면 못다 이런 꿈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맞죠?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저희 또 기자나 이런 취재하는 거,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언제 또 네. 고용을 할지 모르잖아요. 채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 올리브노트 홈페이지를 항상 와서 네, 확인을 하세요. 네. 제가 뭐 채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저희가 네. 또 경단녀에 대한 컨텐츠도 지금 많이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네, 쓰고 네. 있어요.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고요. 네, 들어와가지고 확인을 잘 해보시면
좋은 팁들을 많이 네, 결국 홍보로 끝나나요? 얻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력 단절녀들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력이 단절돼 있고 뭐 그런 실태부터 이제 경단녀들이 다시 사회로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사회 인식의 변화 그리고 고용주들의 태도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하지만 내가 일을 하고 싶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군가 사회를 바꿔주길 기다리기보다 나부터 뭔가 노력을 해가는 것 그렇게 해가면서 조금씩 사회에 발을 내디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죠. 아닐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오늘부터 네, 생활을 좀 패턴을 바꿔보시면 조만간에 좋은 소식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단녀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뭐 다들 어떠세요? 쓸 기사가 많은데. 네. 경단남 얘기도 좀 해야겠네요. 나중에. 네. 다음에는 우리 경단남에 남. 대해서 네. 남에 대해서 좀 해. 네, 해야 제가 될 뭐 것 그 같아요. 경력 지금 스스로 단절하고 계신 네. 저희 동네 그분을 한번 초빙해 보는 스스로 단절하면 좀 재밌네요. 네, 그래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 전투일과